너무 그 자리에서 후루룩 다 읽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완전 반한 거예요. 문장이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안 살 수가 없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해서 바로 사고 반갑습니다. 저는 책 강의하고 책 만들고 책 파는 한이야라고 합니다. 제가 책방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중에 좋은 책들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사장님을 쫄라서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심서점 1화. 첫 번째 주제는 꿈인 듯 현실인 듯 묘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픽션 에세이입니다. 픽션 에세이라는 장르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일상적인 에세이에서 픽션이 약간 한 방울 가미된 그런 꿈인지 현실인지 묘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픽션 에세이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많은 상상을 하잖아요. 약간 배고플 때 나중에 뭐 먹지,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상상도 하고, 쉬고 싶다, 나는 지금 휴양지다, 이런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게 픽션 에세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프로 유튜버.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첫 번째는 이제 조가비 작가님의 푸른 파장, 그리고 서하나 작가님의 하얀 난장이는 영원히 소멸, 그리고 최지욱 작가님의 이건 그릴 수 없겠지입니다. 그래서 푸른 파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푸른 파장은 시랑 에세이랑 그런 짧은 소설, 픽션 에세이가 엮여있는 책입니다. 책방에 처음 입고됐을 때 이거를 그냥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무 그 자리에서 후루룩 다 읽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완전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살 수가 없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해서 바로 사고 그날 퇴근하고 근처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걸 다 읽고 집에 갔어요. 문장이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작가님이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을 배경으로 한 일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어렸을 때 힘들었던 일들의 픽션을 조금 가미해서 들어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현실이라서 아프거나 더 행복했거나 그런 일들이 픽션을 만나서 조금 더 순화되거나 오히려 격해지기도 하면서 그런 파장들을 전달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이를 겪어가면서 그런 위로의 파장들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컵에 넣고 이렇게 젓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큰 결정체였던 얼음이 서서히 녹는 걸 지켜본다. 인생 같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얼음은 결국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아버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컵에 얼음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 같다고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그 알죠? 감정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겪는 그런 생각들을 비유를 통해서 픽션을 가미하게 되면서 조금 더 몽환적이고 조금 더 서정적인 느낌이 나요. 문장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린 시절 에피소드와 함께 작가님이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나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다. 어떤 시절을 떠올리면 피아노 페달 가운데를 꾹 밟아 소리가 반밖에 나지 않는 피아노 소리처럼 들릴 듯 들리지 않는 시절 말이다. 우리도 옛날 아슬아한 기억을 생각하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누군가가 옆에서 톡 건드려주면은 피아노 소리가 나듯 땅 하고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셨지? 우리는 뭐 힘든 일이 생기면은 뭐 집에 가서 일기 쓸 때도 힘들었다, 이제 씻고 자야지, 저라면 이렇게밖에 못 쓸 것 같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하셨는지, 진짜 그런 비유적인 것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게 너무 예쁘게 쓰셔가지고, 이게 작가님 스스로를 위로함과 동시에 나도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 너무 좋은 책이었고, 그리고 그런 위로하지 못하고 보낸 지나친 시절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파장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소개드릴 두 번째 책은 하얀 난장이는 영원히 소멸이라는 책인데, 책 먼지를 털다가 고양이가 표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사버린 그런 책입니다. 고양이 못 참지. 분명 배경이 부산 앞에 있는 바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숲에 있고, 갑자기 내가 막 우주에 있고, 막 어떤 AI가 나한테 커피 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딱 봤더니 환상 산문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SF적인 느낌이 강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작가님이 행성 덕후이거나, 그런 행성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주 덕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SF 동화 혹은 SF 느낌이 묻어나는 시? 그런 느낌이 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과학적인 단어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픽션인 듯, 에세이인 듯, 그런 환상인 듯, 산문인 듯 그런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수렴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서로에게 수렴될 텐데 이 우주에 없는 듯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버려두지는 말자. 이렇게 되게 예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꼭지에 있는 첫 문장인데, 별의 힘으로 커피를 내린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책의 특징이 꼭지의 첫 문장이 전부 다 예쁘고요. 그 첫 문장이 그 꼭지의 전체 분위기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별의 힘으로 내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 꼭지를 읽다 보면 여기가 천왕성인지 명왕성인지 되게 신기했던 게, 물론 이제 모든 책들이 첫 문장에서 많은 걸 나타내지만 이렇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까의 푸른 파장이 일상 속에 상상이 조금 더해져 있었다면, 이 하얀 난쟁이는 상상 속에 일상이 조금 더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책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야금야금 더 SF적인 소설을 강하게 띄고 있어요. 그래서 피로를 초콜릿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책에도 소설의 묘미인 비유가 정말 예쁘게 들어있는데, 그런 SF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과적인 예쁨?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났거든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을 신비스럽게 느끼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과 덕후가 문과까지 통달하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책에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흔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그런 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 여기서 이래요. 솔잎은 너무 쓸 텐데, 솔잎은 너무 뾰족할 텐데. 너무 귀엽죠? 사실 이렇게 귀여운 부분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축축해지는 부분인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꼭지마다 반말로 끝나는 문장이 있고 음대로 끝나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이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문장의 변화도 이 책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책은 시점을 하나로 통일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도 되게 즐거운 변화였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하얀 난장이는 영원히 소멸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나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마지막 책은 이건 그릴 수 없겠지라는 책이에요. 그림 에세이인데 이 작가님이 일러스트레이터세요. 약간 그런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 결이 픽션 에세이와 맞지 않을까 해서 같이 데리고 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림 에세이인 만큼 약간 작가님이 다 했다,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현실인 듯 미묘한 평면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글이랑 같이 보면 정말 느낌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꼭지가 있는데 네모를 그려놓고 기다린다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네모가 뭐냐면 우리 생각들은 막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작가님의 생각도 무수히 펼쳐져서 그거를 네모칸 테두리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 안에 생각을 정리해서 담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내용이 인터뷰에도 책에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하루 종일 네모만 보다가 오는 날도 되게 많다고 하셨어요. 작가님의 세계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겠죠. 나만의 세계에 네모칸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책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작가님이 고찰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 괜찮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손톱이라는 꼭지예요. 하염없이 시간만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작가님은 자라는 손톱을 보면서 아, 손톱이 이렇게 자랐구나. 나도 이만큼은 자랐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손톱을 깎으면서 그래도 오늘은 손톱 깎는 거라도 했다. 뿌듯하다. 이런 양방향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 그림이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손톱을 보면서 초승달 모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톱이 자라나고 깎으면 다시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의 작가님을 엿보는 통로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게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고. 너는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런 모습을 사랑한다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랑이다.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실제로 형체가 없거나 형체를 일반화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렸기 때문에 이건 그릴 수 없겠지? 라는 제목을 붙였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작가님만의 특별한 그런 특이한 생각을 다른 사람은 그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작가님만의 특별한 이건 그릴 수 없겠지? 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괜찮은 책이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꿈인 듯 현실인 듯 묘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픽션 에세이 3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일상이 약간은 무미건조하거나 나의 감성이 조금은 딱딱해졌을 때 나의 뇌를 말랑말랑 몽글몽글하게 만들고 싶다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는 다음에도 제 사심을 가득 담은 책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드디어 끝났다. 저는 프로 직장인이야. 몽글몽글 말랑말랑 부들부들은 어떤 느낌이죠?